지금 요 코너준키님 노래 실력은 시즌2에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코너준키님 실력이 아니라 이 프로듀스 시즌1 때의 실력으로 비교하면. 안녕하세요. 음악설명가 가치입니다. 오늘은 프로듀스 재팬 시즌2가 끝나고 그 후기 방송을 몇 편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시간으로서 프로듀스 시즌1 때 그때 코너준키님이 지금 JO1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더 퍼스트 테이크에 나온 영상은 저희가 그 감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프로듀스 참여했을 때의 노래 상태와 데뷔하기 전에 본인이 이제 한국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았죠. 그래서 본인이 한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뭐 이런 부분이 달라졌다고 직접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뭐 제가 그거는 보지를 못했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을 비교를 해서 제가 한국에서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후에 지금 시즌2에 있는 친구들도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프로듀스 때 영상부터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그 무대에서는, 자기소개 무대에서는 노래를 굉장히 조금 불렀기 때문에 포지션 배틀에서 노래하는 것까지 일단 들을게요. 생각해볼까, 이 친구 그거네요. 더 퍼스트에 나오는 친구네. 이 친구도? 시즌 1이 댓글에서 시즌 2 친구들보다 뭐 춤도 노래도 랩도 다 잘했다고 하는데, 이 1조 애들이 안 좋았나? 이 2조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코너준키님이 메인 보컬인데 코너준키님은 뭐 그 큰 역할을 안 하네요. 그리고 지금과 너무 다른데 노래 실력이 여기서. 뭐야? 왜 이렇게 불러? 와, 놀라운 사실. 1조가 더 잘한 거였어. 그것도 1조가 엄청 차이나게 잘한 거였어. 와, 이거 노래만 보면은 시즌2 애들이 훨씬 잘하는데요? 그 훨씬? 시즌1에는 애초에 지금 노래를 하는 애들이 없는데? 노래를 한다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없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면은, 그러면은 지금 코너준키님이 지금 보컬의 특징이, 노래를 저음에서는 굉장히 톤이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중음으로 올라가면은 그 밑에 있던 발성을 다 잃어버리고 턱에 엄청 힘을 주고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밑에 있는 톤은 나중에 케이팝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배운 톤일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일본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안 해요. 이런 톤을. 그러니까 이게 딱 케이팝에서 가르치는 톤인데, 요 톤이 오랫동안 배우지 않으면 저음에서는 딱 톤을 살릴 수 있는데 믹스 보이스로 가서 이 톤을 유지하려면 호흡이 엄청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코노준키님이 그 정도까지 많이 배우지 않아서 밑에 톤만 바뀐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로 원래 코노준키님은 저 중음에서 높은 음을 낼 때 쓰는 저 턱에 엄청 힘을 주고 부르는 톤이 원래 톤일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는데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처음 무대와 이 Wherever You Are를 부를 때를 보면은 그냥 몸에서도 특히 턱에 힘을 엄청 주고 노래를, 고음을 그냥 찍어서 부르는 음이기 때문에 소리가 저음일 때와 고음일 때 소리가 많이 틀릴 거예요. 고음일 때는 한국에서 이건 반가성 창법이라고 예전에 불렀었는데, 그냥 가성이 약간 섞인 상태에서 힘을 줘서 쫙 지르는 소리여서 그때부터 음색이 탁 변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발성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는 딱 그 톤밖에 노래를 못 부르고 그렇게 오래 부를 수도 없어요. 그게 성대가 그렇게 버텨주는 젊을 때나 부를 수 있지. 그리고 특히 턱에 힘을 주는 거를 이제 보컬 트레이닝에서 굉장히 금기시하는데, 턱에 힘을 주면은 다른 소리를 만드는 게 다 제약이 걸려요. 턱과 혀에 힘을 주면은 이 소리를 둥글게 말든 뭐 입체감을 주든 톤을 바꾸는 게 다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부르니까 지금 한국에선 삑살이라고, 음이탈이라고 소리가 계속 부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크게 두각을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일단 음을 안정적이게 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게 그러면은 시즌 막판에 갔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데뷔 평가는 그게 없네요. 직캠 영상이 없네. 그러면은 10화는 직캠 영상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코노준키님이 혹시 비주얼 픽이었나요? 어떻게 그 최종 데뷔를 할 수 있었지? 이 당시에는 뭐 그 잘 지금과 엄청 많이 차이가 났네요. 어쨌든 이 가능성을 잘 보고 지금 뽑혀서 지금처럼 할 수 있으니까 대단하긴 한데 이 10화 때도 그냥 그대로 턱에 힘주고 그냥 몸에 다 힘주고 상대에 힘주고 부르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마지막으로 코노준키님 그 최근에 더 퍼스트 테이크에 나왔던 노래를 잠깐 제가 다시 들어보고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프로듀스 참가 때와 지금 거의 한 70%가 변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래를 제가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송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안타까운 건 아직도 턱과 몸에 힘을 좀 주는 버릇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 계속 빼라고 아마 트레이닝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의도적으로 빼려는 행동은 하고 있는데 음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힘이 더 들어가고 아예 지금 이 노래에서 제일 높은 음에 갔을 때는 아예 힘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높지 않고 이 친구의 지금 가지고 있는 호흡 가지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지금 프로듀스 참가했을 때는 공간도 사용할 줄 모르고 호흡도 사용할 줄 모르고 지금은 코와 입의 공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노래에서 처음 들어가는 톤이 가장 중요해요. 케이팝에서는. 왜냐하면은 소리에 처음 들어가는 톤보다 더 작게 내기가 힘들어요. 노래는 시작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내는 도입부. 그러니까 노래에 따라서 처음에 사비를 후렴구를 부르고 들어가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벌스 1의 도입부가 이 노래에서 가장 작은 소리가 되거든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 소리보다 더 작게 내기가 힘드니까 소리는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엄청 크게 내면 점점 커지는 소리를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소리가 부러지게 되는 거라서 처음 톤을 가벼우면서도 명확하게 내는 게 중요해서 처음 톤을 굉장히 가볍고 명확하게 내면 낼수록 뒤에 소리들은 조금씩 커져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You make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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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ke her 이게 아니라 you make her 원래는 그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You make her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You make her, you make her, you make her, you make her 이런 식으로 딱 입체감 있게 끊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좋은 점이 이 부분이죠. 이 가사를 잘 모르겠는데 문내노 고토모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도 살짝 힘이 들어갈 때 도로 빼자. 문내노 고토모 지금 문에노는 기존 유메카랑 비슷해요. 문에노 코토 때 약간 힘을 주는데 이때는 턱에 힘을 주기보다는 코로 소리를 보내려고 코 쪽에 약간 힘을 줘서 내가 이 힘이 들어간 쪽에 소리를 보내야 된다 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에노 코토모 근데 코토 하면서 코로 소리를 잠깐 넣었다가 다시 빼거든요. 그 힘을. 그래서 문에노 코토모 다시 힘을 싹 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들으면 이 친구가 입에서 음색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는 코로 소리를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거기서 다시 호흡을 이용해서 소리를 가볍게 입체감 있게 뺄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익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가나시마 세타라 다시 힘을 좀 주거든요, 턱에. 그러니까 요거는 버릇이에요, 이 친구의. 보쿠 여운데 이때는 턱뿐만 아니라 몸에 다 힘을 주면서 올리거든요. 근데 최대한 이 친구가 지금 성대에 힘을 안 주려고는 노력하고 있어요, 이 이쁜 톤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가성이, 이런 팔세토가 그냥 팔세토를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호흡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세토 부분에도 호흡을 이용해서 강약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쁘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데뷔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수준이어서 지금 이 호흡을 사용하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호흡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그 호흡을 이용해서 톤을 가볍게 만드는, 제 노래를 몰라서 지금 예를 못 들어드리겠는데 대충 해드리면, 다케도 임마 낮에다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소리를 꽉 채워서 부르면 이런 느낌이 되죠. 근데 여기서도 이 코노준키님은 예전에는 턱에 힘을 줘서 더 좀 소리가 그 울림이 더 없는, 여기서 울림이 거의 없는 소리가 나왔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다케도 임마 낮에다로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느낌이죠. 제가 멜로디를 몰라서 더 모르니까, 다케도 임마 이거가 다케도 임마, 이 느낌의 차이가 달라진 거예요. 호흡을 이용할 줄 알면서 좀 더 가벼우면서도 울림이 더 큰 소리, 반향이 더 큰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그 마이크에 에코 들어간 소리를 찾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 울림이 더 큰 소리잖아요. 그 소리를 실제로 노래할 때도 그거에 가깝게 내면은 더 좋은 소리라고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 이런 소리가 아니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약간 그 바람 섞인, 팔세토가 섞인 소리. 요 소리의 톤과 질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케도 임마 이게 아니라 다케도 임마 낮에다로 라랄라랄랄랄랄랄라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소리에 지금 부르는 위치가, 코노준키님이 원래 소리의 위치가 대부분의 일본 분들이 베이스가 콘데, 이분도 베이스가 코긴 콘데 그 비율이 굉장히 세지가 않아. 지금은 아예 베이스가 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잎을 베이스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코의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닝으로 잎으로 쉽게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그 라우드 3화 리뷰를 하면서 거기에 일본인 참가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엄청나게 노래도 잘하고 특히 놀라웠던 게 베이스가 완벽히 거의 입이다. 제가 그분이 굉장히 놀랍다고 말씀드렸는데, 코노준키님이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이분도 지금 그 비중이 코보다 입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벼운 톤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도 그 이 데뷔 이후의 트레이닝으로서 바뀐 가장 큰 변화점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빼고 호흡을 이용해서 가벼운 톤을 만들었다. 그것과 소리의 위치가 아예 입으로 바뀌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바뀐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노래 실력으로서는 노래를 잘하는 수준이다, 듣기 좋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프로듀스 때 비교하면 처음 참가했을 때, 그리고 프로듀스 그 마지막 회랑 비교해도 엄청 큰 차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분이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또 본인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지금 수준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시사하는 바는 지금 이분이 이 큰 두 가지 장점이 프로듀스에 참가했을 땐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일본인 지금 연습생들, 집에서 혼자 연습하거나 뭐 앞으로 이런 노래를 하고 싶은 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본인도 연습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프로듀스 시즌2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현재는 노래 실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자신감을 좀 가지고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편에는 이 코노준키님의 변화상을 제가 봤기 때문에 시즌2에 지금 데뷔 확정된 11명의 현재 노래나 춤 상태를 제가 좀 진단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이 코노준키님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조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시즌2 친구들이 더 실력은 나은 것 같은데요. 저는 시즌1 때 실력이 좋았다고만 들어서, 그래서 시즌2 친구들이 약간 지금 실력이 낮은 친구들이 많이 나왔구나, 이 시즌1 때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